100세까지 여러분의 튼튼한 뼈 인생을 안내합니다. 팔팔한 인생. 오늘 함께 해주실 제1정형외과 병원 명의 재활의학센터 김승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정형외과 병원 재활의학센터 김승현 원장입니다. 엄마의 봄날에 나오신 사례자들을 통해 척추 질환에 대한 재활 운동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하지 강화 운동입니다. 서진 씨는 운동 자주 하는 편이세요? 사실 예전에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요즘에는 매일매일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진 씨는 그럼 이제 운동 중에서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 나이 때는 미용 목적이 조금 크죠. 꿀벅지라고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팔팔한 인생 진행자 아닙니까? 팔팔한 인생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르신들을 지켜보니까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걷고 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잘 알고 계세요. 하체 근육, 즉 하지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보행, 낙상 예방,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랜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을 앓게 되면 이제 하지 근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도 오랜 척추 질환으로 하지 근력이 많이 약해진 분이거든요.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른쪽은 관절염이 좀 이제 많이 진행하지 않았고 왼쪽은 이제 관절염 거의 4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거든요. 엄마의 무릎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치료법 논의를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우리 강숙재 어머님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왼쪽은 관절염이 이제 3기 말에서 4기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외견상 많이 휘어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60대, 70대를 바라보시는 경우에 근력이 좀 떨어지면서 관절염의 진행 기수보다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어머님은 주관적인 기능장애 통증이 훨씬 심한 상태이구나 그렇게 좀 확인했습니다. 허리도 좀 안 좋으셨는데. 무릎만큼이나 심각했던 허리 통증, 허리 검사도 이루어졌는데요. 힘들어하시는 제일 주 증상은 이제 허리 통증과 굽는 증상이셨기 때문에 이제 재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력을 회복하는 게 주 치료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시술, 신경 성형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 엄마의 허리는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 근육도 눈에 띄게 부족합니다. 일단은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 운동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관절하고 근육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또 허리가 이제 굽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골반이라든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재활운동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엄마의 봄날 447회 강숙자 어머니의 사례였네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무릎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정말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허리 디스크도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강숙자 어머님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님의 경우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되었듯이 왼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한 3에서 4기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절염의 진행 기수보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근력이 떨어진 것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허리 통증과 굽는 증상도 심했는데 이제 허리의 경우에는 뼈가 모두 맞닿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논의 끝에 이제 허리는 신경 성형술을 시술했고 무릎 관절염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재활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됐나요? 이제 우리 몸의 관절을 지탱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은 2개 이상의 뼈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맞닿은 곳을 말하고 이 관절을 지탱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게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약해질 경우에 관절에 직접적인 하중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결국 관절의 퇴행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이제 허리도 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도 안 좋았기 때문에 허리 골반 근육까지 강화하는 재활 운동이 좀 복합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강숙자 어머님은 무릎 관절염과 통증이 심한 상태였잖아요. 만약 운동을 하게 된다면 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요. 오히려 당분간은 가만히 쉬는 게 무릎에는 더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 실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공치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수술 후 재활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어머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릎 관절염 환자들도 사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 주변의 근육은 더 빠져나가게 돼서 관절을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염 환자가 운동을 하면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뼈의 강도가 유지되고 또 활력이 높아지고 그 외 2차적으로는 또 숙면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몸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어서 많은 이제 좋은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게 올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릎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허벅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하지 강화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없다.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지 강화 운동법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동작은 뭔가요? 네, 오늘 동작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혼자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모두 앉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자에 앉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 무릎을 한번 쭉 펴주시겠어요? 그리고 몸쪽으로 당기면서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을 빡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3초 정도 힘을 줬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이렇게 좀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한쪽 다리가 다 끝났다 싶으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이제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때문에 다리를 올릴 때는 다른 부위보다 이 앞쪽에 자극을 집중하시면서 꽉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허벅지뿐만 아니라 종아리 뒤쪽도 조금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육 강화는 앞쪽, 그다음에 스트레칭은 약간 뒤쪽 근육에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몸이 풀렸다면 이제 같이 똑같이 허벅지 앞쪽을 강화하는 건데 살짝 난이도를 올린 동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단 앉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쭉 펴고 발목을 당긴 후에 허벅지 힘을 꽉 주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왼쪽 다리를 의자에서 살짝만 더 들어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3초간 버틴 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허벅지 느낌이 앞에 동작보다는 좀 더 자극이 오시나요? 네, 맞아요. 확실히 스트레칭 느낌보다는 운동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네요. 이 동작을 허벅지 부들부들 동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많이 힘들다 하면 이렇게 서진 씨처럼 양 옆에 손을 잡아주시고 하면 좀 더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동작 모두 허벅지 앞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고, 근데 다만 특히 이제 두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제 허리에 살짝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작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느껴지실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운동하는 것 같나? 네, 이렇게 첫 번째 배워봤는데요.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지 강화 운동법 두 번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이제는 이제 앞에 앞 근육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뒷 근육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두 번째 동작은 허벅지 뒷 근육 운동입니다. 먼저 이제 왼쪽 무릎을 쭉 펴시고요. 저항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로 왼쪽을 받쳐줍니다. 그쵸? 이렇게 받쳐주시고 왼쪽 무릎을 구부릴 건데 그때 오른쪽 다리가 반대쪽으로 이제 왼쪽 다리가 못 구부리게 좀 민다는 느낌으로 저항을 주시면서 구부리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반대편 다리로 저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구부리게 되면 운동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반대편 다리로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지금 처음 무릎에 큰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운동을 하기에는 다른 중량을 또 주기에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몸을 이용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항을 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더 어렵게 운동을 맞아요. 해서 효과를 높이는 거였네요. 역시 원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지 강화 운동법 다음 동작도 바로 알아볼게요. 세 번째 동작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앞과 뒤를 했으니까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이제 키우는 동작을 차차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세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 운동입니다. 그래서 양발을 한 골반 높이만큼 벌리시고요. 네. 두 주먹을 붙여서 무릎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러시고 무릎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주먹을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허벅지 안쪽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네. 이 상태에서 3초간 힘을 줬다가 풀어줬다. 그리고 이 동작을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 팔이 아니더라도 다른 쿠션이나 공을 이용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요. 근데 이게 조금 쉽다. 또는 주먹을 이용하니까 좀 허리가 좀 구부러지는 것 같다 하시면 이제 쿠션이나 공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이제 익숙해지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동작은 허벅지 바깥쪽 근육 운동입니다. 똑같이 양발을 골반 높이만큼 벌리고 이번에는 두 손을 무릎 바깥쪽을 막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양손은 그것과 반대 방향 안쪽으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이 모이지 않게 나는 계속 바깥쪽으로 이 너비를 유지하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도 3초간 힘을 줬다가 풀어주고 그렇게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팔이랑 다리랑 싸우는 느낌인 것 같아요. 대결이랄까? 팔이 이기나 허벅지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작의 운동 효과가 바로 이제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자극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좀 익숙하거나 쉽다,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면 아까 안쪽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뭐 탄성 있는 밴드 같은 것을 끼우고 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한다고 해서 사실 은근 쉽겠지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허벅지 전체가 실제로 많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재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번 운동을 해주면 하체 근력 만드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동안이라도 함께 따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승현 원장님과 함께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지 강화 운동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 몸에는 모든 상하체 움직임에 관여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든지 관여를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코어 근육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코어 근육의 중요성과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코어 근육은 저도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궁금해지는데요. 저처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신규철 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